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버시 지속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도 4%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0.7%로 마감을 해줬다. 윗꼬리를 달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클럽은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매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럽은 재료는 다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는 우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차트상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거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파 시도를 해나가고 있다. 근데 어제 돌파 시도를 실패하고 조정이 쭉 나와줬잖아요. 오늘 이걸 다시 올리려다가 실패하고 이제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놈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이 수급적인 측면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수급이 더 들어왔더라면은 이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버텨나가다가 반등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옆으로 좀 더 횡보하면서 뭐를 시간 조정을 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은 여전히 매수를 쭉 해주고 있고 외인들이 한번 매도하는 움직임을 쭉 보이다가 오늘은 매수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강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당분간 이 한동안 매도하는 움직임에서도 이 클로버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나갔던 건데 다시금 매수의 움직임으로 살짝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량이 들어올 때 이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움직임과 장기적 관점에서 끌고 가려는 물량들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색 차익 노리는 애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고 버텨나가는 애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것만으로는 파악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급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이 바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노려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선 2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어디서 이렇게 매수 매도가 일어났는지를 보자.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 다음 메리츠, 모건스탠리 이런 순으로 가고 있죠. 근데 외인 쪽이 좀 강하게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기관이 뒷받침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자, 바이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미래에셋, 뭐 키움 이런 애들 뭐 개인의 움직임도 많이 있지만 기관의 움직임도 있다. 특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신한투자 같은 경우는 외인의 움직임이죠. 그러면 기관, 개인, 외인 애들이 다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방어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도 확인을 해보자. 자, 우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얘네들이 상승이 할 때 들어와줬고 그 다음에 상승하니까 빠져나가는 움직임 단기 차익을 노렸던 움직임들이 여기서 끝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을 때 점점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 그러다가 상승을 하니까 단기 차익 노린 애들은 빠져나갔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애들이 이제 합쳐서 들어와 줬고 자, 또 상승 나오니까 단기 차익 노린 애들은 지금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줘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 중에 장기적인 움직임 보는 애들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네들
상승시키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상승 때 단기 차익 노린 애들은 나가줬다. 그 다음 여기서 물량을 모았던 애들이 쭉 조정이 나올 때도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는데 뭐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모았던 물량에 비해서는 적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해주고, 자, 단기 차익 노린 애들은 또 나가주고, 그리고 계속 또 돌아주고 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리츠까지 보면은 얘네들도 쭉 조정받을 때 계속 매수해주고, 자,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한 다음 상승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 얘네들은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애들이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단기 시세책을 노리는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줬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져가고 있는 건 장기적인 움직임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움직임, 단기적인 움직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도 쪽에서도 살짝만 보자면은 미래에스테이트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 나와준다. 뭐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게 더 많고, 이런 빠져나가는 거는 앞전에 들어왔던 장들, 이때 매수했던 애들이 이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이다. 자, 장기적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단기적인 애들도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밀렸던 움직임이 나온다.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은이 패스하고, 신한투자 어떤지 봅시다. 신한투자도 자, 상승할 때 계속해서 들어와 줬어요. 근데 단기적인 움직임도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었는데, 이 이후로는 쫙 매수하고 쭉 끌고 가다가, 자,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는데 돌파를 못하니까 빠져나갔다. 실망 매물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돌파를 하니까 바로 따라 붙었지만 좀 지지부진하네요 이러면서 또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상승할 때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얘네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노리고 들어왔던 애들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모건 스탠리 그리고 한국투자 이쪽이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미래에셋 쪽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을 복합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자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 자, 이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상승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죠. 바로 이 노란색 신호다. 이 노란색 신호가 바로 자리를 잡고 상승시킬 준비가 됐다는 신호들이고, 여기에 수급이 더해지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가 사용하는 신호 중에 이 매도 신호가 있어요. 근데 이 매도 신호 같은 경우 이렇게 신호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때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 이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다. 자, 지금 뭐 12월 4일 날 이렇게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자, 수급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은, 자, 이날이죠. 이날 오히려 수급은 더 들어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 신호는 나왔지만 우리는 수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할 타임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살려주면서 올려주죠. 쭉 이렇게 신호만 보면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타점을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수급 확인하면서 뭐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거나 시장을 계속해서 볼 수 없는 분들 경우에는 수급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해석은 다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 나왔을 때 여기가 매수해야 되는 곳인지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공유해 드릴 거냐? 자, 저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타점이 장중에 이렇게 나타나고 수급도 마찬가지 장중에 확인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를 영상으로 보실 때는 늦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문자로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매수 매도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자, 클로봇에 이제 클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에서 따라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잠시만 보여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클로봇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봐도 이제 월봉으로 봐도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표적인 방법을 우선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졌을 때 이 박스권을 자, 돌파하게 되면은 어떠냐? 그 박스권만큼의 크기의 또 다른 박스권이 위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터치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또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위로 박스권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게 어디쯤이냐 라고 보면은 자, 이 상단 부분 금액대 제가 자 95,564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자 95,000원 구간 여기서 이제 라운드 피겨 부분이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상승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타점 나오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조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매수 타점, 그리고 얘네들 매도할 타이밍, 매도 타점 나오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 다 보내드릴 거니까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클로봇의 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